책사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유명한 책사로는 제갈량과 사마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제갈량은 병세하여 일찍 죽고 사마의 후손이 중국을 통일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뛰어난 장군이 아니라 머리 좋은 책사에 달려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책사들이 통일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요즘 세상에서 책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시대의 제갈량, 사마이를 예를 들어 질문하셨는데, 제갈량의 지혜와 능력은 1만 대군에도 바꿀 수 없는 정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신 분도 있고 영화 같은 걸로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갈량의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 예지력은 1만 대군에도 그 능력을 바꿀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 제갈량의 지혜와 능력이 10만 대군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이 깨우친 스승, 또 이렇게 바르게 책사 역할, 바르게 국사 역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비현덕이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갈량처럼 훌륭한 분도 삼국 통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 사마의에 의해서 참 패전을 하고 낙심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알아둬야 될 건 아무리 제갈량처럼 능력이 있고 책사로서 국사로서 훌륭하다 하더라도 천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명이 이 지혜와 능력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이다. 바로 유비현덕에게는 거기까지 천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제갈량에게도 거기까지 천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명을 아무리 능력자라 하더라도 국사라 하더라도 책사라 하더라도 이 천명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호로곡 전투에서 그 제갈량이 뭐라고 하냐면 사마이가 보십시오. 그 호로곡으로 쫙 그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 그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많은 군사를 이렇게 그 호로곡으로 몰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갈량이 이제 그 호로곡이라는 그 이름이 계곡 이름, 그 호로곡으로 그 군사를 다 들어오게끔, 그 함정에 들어오게끔 만든 다음에 위에서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막 몰살시키려고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그 군사들을 전멸시키려고 작전을 세워서 불화살을 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마이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군사들을 후퇴시키고 자기도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면서 그 불에 타는 불화살을 다 꺼버리고 막 그 무기라든가 뭐 그 군량미라든가 이런데 막 불타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군량미 불타는 것도 다 꺼트려 버리고 불화살도 힘을 못 쓰고 그래가지고 일부 군사 피해는 있었지만 재정비를 해서 사마이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승전을 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갈량이 느낄 때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었구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시여 이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이 사마의 편을 들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서 통탄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화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마이가 승승장구 승전을 해서 결국 통일의 90% 기반을 닦아놓고 그 후손이 결국 통일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제갈량처럼 뛰어난 인물도 시대적 바로 사마이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천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명도 바라보고 천명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또 현실을 잘 타개해 나갈 줄도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시대에 제갈량처럼 훌륭한 인재가 만약에 국사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는 태평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국사, 책사가 있다면은 정말 그 국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 또한 30%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질적 임금의 기운, 바로 대통령의 기운, 옛날로 말하면 왕의 기운, 왕의 기운이 70%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책사 역할이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30%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유비현덕의 덕망과 기운이 있었기에 제갈량의 능력을 바르게 썼던 것이지, 본질적 유비현덕의 자질이 부족했다면 제갈량 능력을 바르게 쓸 수 없는 것이다. 유비현덕이 나름대로 덕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그 훌륭한 국사, 책사를 바르게 쓸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삼국지에서 관우나 장비가 제갈량 말을 거부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막 전쟁터에 자기 멋대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제갈량 말을 막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비는 그 제갈량 말을 믿어주고 분별력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승전을 하고 성과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 주인, 왕, 대통령, 본질적 기운이 70% 갖추어지고 나머지 30%는 훌륭한 책사라든가 국사가 있을 때 힘을 쓰는 것이다. 근데 현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점검해 볼 때 70% 인품과 덕을 갖춘 대통령감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령 훌륭한 책사가 있다 하더라도, 국사가 있더라 하더라도 바르게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사 역할도 국사 역할을 바르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즉 본질적 대통령감이 봉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책사나 국사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못할 뿐만 아니라 어긋나게 돼 있다. 따로따로 놀게 돼 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국사 역할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국가에도 득되지 않고, 어중간하게 역할 잘못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득되지 않다. 하나만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 또한 과거에 정말 누구라고 하진 않겠지만 대통령 자문위원도 해보고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대표 자문도 해주고 대통령 후보들 자문도 해주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자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대통령 후보들 중에 저한테 좀 밀담을 요구하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밀담을 요구하고 상담을 요구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후보가 득되지 않는 후보이며 국가에 득되지 않는 후보이며 국가에 절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득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도울 마음이 없으며 이분 상담해 주면서 해줄 말이 없으며 이분에게 자문할 마음이 없다. 또한 내가 자문을 한다 해도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기 고집대로 갈 것이며 득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내가 바르게 자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더라도 이분은 그 기운을 바르게 쓰지 않을 것이다. 또 냉철한 잣대로 말을 하면 안 받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상담 미팅, 자문 미팅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떤 대통령 후보라도 원하면 바르게 자문도 해주고 싶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싶고 국가를 위해서 현명한 자문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어떤 후보님들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첫째는 그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 자세를 갖추고 묻는다면 도울 수 있다. 또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묻는다면 도울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받아들일 만큼 그런 질량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 이분들이 진심으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대통령 자격을 갖추는 마음으로 또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기꺼이 도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더 이렇게 자문하는 걸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제가 깜이 아닌데, 즉 대통령감이 아닌데 국가에 위해를 가할 사람인데 자칫 이기적인 잣대로 그분을 돕게 되면 이건 국민에게 득되지 않기 때문에 거취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의 후보보다 한 사람의 인맥보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제안이나 옳지 못한 자문은 제가 스스로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자문을 하는 사람도 절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자문을 받는 사람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자문을 받는 사람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자문이고 아무리 좋은 국사 역할이고
아무리 좋은 책사 역할을 하더라도 이게 잘못 드러나게 되면 오해로 번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처럼 조언을 받은 것처럼 떠벌리고 또 한 사람도 이러쿵저러쿵 떠벌리고 해서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게 만든다면 이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며 양쪽 다 잘못이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왜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국민 생각은 제각기 다 달라요. 분별력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바른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이렇게 국가가 어떤 한 사람의 놀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극비에 도움을 주고받는 건 몰라도 드러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수없이 그 후보들의 자문도 했었고 또 조언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 되신 분 자문도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누구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또한 제가 누구를 자문했다는 말을 일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몇몇 분의 사주와 관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이 후보들의 어떤 앞으로 활동에 또 어떤 명예에 어떤 국민의 어떤 선입견에 어떤 큰 부담을 줄까봐 적나라하게 깨우쳐주고 인물 평가를 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문을 구했다면 극비로 돕지 절대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최순실로 오해를 받습니다. 잘못하면 최순실로 오해를 받게 되며 최순실로 오해를 받는 순간 누구라도 아무리 좋은 자문, 아무리 좋은 책사, 아무리 좋은 국사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받는 순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 다 어려워지며 명예훼손이 되며 둘 다 망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어떤 인물들 자문이라든가 상담 내용은 함부로 언급하는 게 아니며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모 후보가 대통령 출마하는데 극구 말려서 안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몇몇 분들은 다 낙마할 거라고 제가 예언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될 거라는 걸 우리 회원들에게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공개적 강의는 국민의 민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이 유튜브라든가 공개 방송에서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힌트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왜 책사
대해서 질문에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빗대서 질문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에 정말 제갈량처럼 지혜가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만약에 국사나 책사 역할을 한다면 우리 국가에는 많이 득이 될 것입니다. 많이 득이 될 수는 있지만 유비현덕 같은 분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유비현덕처럼 덕을 갖춘 제왕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문을 요청하기 전에 제가 오히려 자문하겠다고 쫓아갈 수도 있어요. 유비현덕 같은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자문을 원하더라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원가족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소신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서 국가 대통령을 바르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분별력 없이 좌파 우파에 빠져가지고 이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절대 좌파 우파 여당 야당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서 이분이 그나마 꿩 대신 닭이라도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에 꿩 정도는 된다, 아니면 닭 정도는 된다,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해서 꿩이든 닭이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나마 차선책이라도 바르게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분별력 없이 감정적으로 여당이 좋다고 여당, 야당이 좋다고 야당,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대통령은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 인물이 이 국가에 영향을 주지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물 하나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국가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야당이라 해서 영향을 주고 여당이라 해서 영향을 주고 이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야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바른 분별력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제가 후보를 지지할 만한 분이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많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 토론도 보고 언론도 보고 이렇게 참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막 토론하는 걸 지켜봐도 정말 저 정도 수준으로밖에 토론할 수가 없을까? 저 정도 인격 막 모독하고 인격 까내리기 하고 명예훼손하려고 그러고 단점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막 물고 늘어지기 식으로 막 질문하고 바른 정책도 없고 그리고 정책도 이러쿵 저러쿵 금방 변덕을 부리고 이랬대 저랬다 하고 그리고 뭐 질문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어리숙하게 그냥 무식한 답변이나 하고 차라리 모르면 이 부분에서 공부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이걸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후보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고 몰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질문 해주시지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하겠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바르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변명하기 급급하고 뭐 질문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말싸움이야, 말싸움.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 하나는 지지를 하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될지 마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정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가슴에 와닿는 분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능력을 보고 좀 더 점검을 한 다음 마지막 최종 선택은 할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님들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분이 대통령 될 거라면 그분한테 힘을 실어주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게끔 도와주게끔 하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건 아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꽁 대신 닭이라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한 후보 하나를 닭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후보님들이 대부분의 닭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닭보다 못한 사람도 그 중에는 있고,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인물도 있고, 후보들 중에서 닭 수준은 되는 분들도 몇 분이나 있다. 지극히 한 분을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은 꽁 대신 닭 수준이 있고, 닭 수준도 안 돼서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닭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특정한 한 사람을 닭이다 표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꽁 대신 닭 수준 되는 분은 몇 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대통령 선거를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